안녕하세요. 신화 기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재무제표 읽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각종 숫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치 투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업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원래 어떤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 그 기업의 가치는 주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주가가 꼭 기업 가치와 일치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가치 투자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숫자들로 적정 주가를 판단해 그 가치보다 저평가된 주식을 산 뒤에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가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제가 기업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지표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ROE, 자기자본이익률입니다. ROE는 한마디로 회사가 가진 돈 대비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기업의 단기 순이익을 평균 자기자본으로 나눠서 구하고요. 예를 들어 ROE가 10%라면 1,000만 원의 자본을 가지고 100만 원의 수익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을 창출하는 힘이 강하다는 의미고 또 효율적으로 돈을 굴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남는 이익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주주들에게 수익을 배당하고 그래도 남은 금액은 투자에 활용하거나 사내 잉여금으로 유보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기업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도 높겠죠. 다만 ROE를 보실 때는 꼭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영업 외 수익이나 손실이 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외에도 부동산 수익 등 다른 수익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말씀드렸죠. 기업이 자기 사업으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는 영업이익이고 영업 외 손익은 부동산 매매 차익 등 일회성 이익일 수 있습니다. 또 분모인 자기자본이 낮아져도 ROE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빚을 내서 투자했다거나 배당을 통해서 자본금이 줄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ROE가 올라가니까 꼭 이런 숫자들을 살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주의점은 ROE는 꼭 주가가 고평가됐는지를 판단하는 다른 지표들과 함께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ROE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고평가됐다면 투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가와 수익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는 어떤 걸까요?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지표가 EPS와 PER입니다. 먼저 EPS는 주당 순이익으로 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 한 주가 1년간 벌어들이는 순이익금입니다. 그리고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불리는데 기업의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주가로 구하는 거니까 PER은 곧 주가 나누기 EPS가 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EPS에 PER을 곱하면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PER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어떤 수준인지를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PER이 높다면 기업이 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비싸다는 의미고 PER이 낮다면 주가가 싸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투자하기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PER이 낮다고 해서 샀는데 낮은 PER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걸 밸류 트랩이라고 합니다. 수익성과 무관하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 업종 자체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대주주나 경영진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PER은 산업군마다 그리고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평균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바이오주는 PER이 높은데요. 난치병 치료제, 암 치료제 이런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런 신약 같은 경우는 아직 아무도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할 확률은 낮은 반면 개발에 성공했을 때 기대 수익은 높겠죠. 이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대체로 PER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 우량 대기업의 경우 안정성이 높은 대신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는 낮기 때문에 PER은 낮은 편입니다. EPS나 PER을 확인하실 때 요령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뒤에 설명드릴 PBR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이 지표들 모두 1년 후 예상 실적에 대한 예상 수치를 보셔야 합니다. 지난 실적에 의한 수치는 이미 모든 투자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일 업종의 평균치와도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업종 내 대표 기업과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업종 평균 PER이 13이고 삼성전자 PER이 9라고 가정했을 때 전자업종 A기업의 PER이 7이고 B기업의 PER이 20이라면 A사는 저평가돼 있고 B사는 고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지표는 PBR인데요.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로 주가를 한 주당 자산 가치로 나눴을 때 몇 배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PER이 주가 대비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라면 PBR은 주가 대비 회사가 가진 자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ER이 기업 수익성만으로 주가를 판단하는 척도라고 한다면 PBR은 재무 내용과 비교해서 주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PBR은 기업의 장부상의 가치, 즉 청산가치와 시장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PBR이 1이라는 건 기업이 가진 자산 전부를 팔았을 때 딱 투자금만큼만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PBR이 1보다 낮아지면 회사를 전부 팔아도 투자금보다 많은 돈이 남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PBR이 높다는 건 재무 내용에 비해서 주가가 높다는 거고 PBR이 낮다는 건 재무 상태에 비해 주가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PBR은 말 그대로 청산가치인 만큼 주가가 하락할 때 어느 정도 선이 바닥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쓰일 때 유용합니다. 다만 PBR의 맹점은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이 노후돼도 장부 가격은 이런 걸 반영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장부상 자산은 실제보다 고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회사의 투자금 대비 주가를 의미하는 ROE는 높을수록 좋고 회사의 수익이나 자산 대비 주가를 의미하는 PER이나 PB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치 투자에 활용하는 기본 지표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기업의 가치를 알려주는 지표는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상당히 많고요. 또 이 지표들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 개념들이 중요한 건 부실 기업 등을 1차적으로 거를 수 있는 거름망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돈인데 앞으로 꼭 주식을 사기 전에 이런 지표들도 꼼꼼히 살피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